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이제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요. 네. 어제부터 나온 얘기는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설 전에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내일 기자회견이군요. 네, 네. 개헌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뭐 다 공약을 네. 내걸었고 제가 이재명 정부의 이제 국정기획 분과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123대 국정과제 첫 번째가 개헌입니다. 네. 대통령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생각을 갖고 계시고 문제는 언제 할 거냐,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에 이제 생각의 차이들이 여야 간에 또는 우리 의원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하자. 개헌이 뭐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니. 예,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예.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이제 내란 개헌을 막은 그 국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되게 개헌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물꼬를 반드시 좀 트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런 자문기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합의된 만큼이라도 하려면은 그 절차법이 미리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국민투표법이거든요. 예. 그 국민투표법에는 재외국민들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예. 또는 선거 연령을 어떤 법은 지금은 뭐 18세로 어떤 것은 예. 안 되어 있고 예. 막 이렇게 지금 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유언 판결 난 것들이 있어요. 아니 국회가 유언 판결 난 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죠. 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현안에 밀려가지고 헌법에 합당한 법률을 만들지 못합니까? 그건 참 저도 국회 못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마음 무겁고 책임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3월 중순 아마 3월 13일이 아니 2월 중순 2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이내에 예. 이 국민 투표법을 개정해 놓지 않으면은 예. 아무리 그 이후에 합의를 한들 이번 예. 지방선거에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싶어도 예. 내란 계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계엄의 어떤 요건 이런 것을 더 막고 싶어도 네. 그래서 이번 개헌을 하고 싶은 여야가 합의되더라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2월 2일 그 2월 국회 개회식에서 네. 그 제안을 다시 한번 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어제 한병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러면 예. 국민투표법을 빨리 예. 그 시간 안에 처리하자라고 하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회를 작년 그 시정연설 네.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도 우원식 그 의장님하고 또는 정청래 대표하고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를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국민투표법을 우선 처리하고 또 헌법도 네. 합의된 만큼은 이번에 하자는 입장은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저는 보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제는 자기들 유리할 때는 맨날 개헌하자고 하고 또 그러고 나서는 나몰라라고 뒷짐지는 모습 이제는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 여야가 합의하는 수준만큼이라도 이번에 하자라고 저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지난 의총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내란 극복 운운하는데 아직까지 1심 판결도 안 나왔다. 물론 이제 2월 19일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긴 한데 맞득치 않아 하는 눈치입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또 그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법원조직법 등 개혁 입법에 대해서 이렇다면 다시 또 필리버스터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러면 쉽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은 보십니까? 청개구리 집단 아닙니까? 늘 거꾸로 가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나 국정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네. 그 반대하고 발목 잡아서 좀 이슈를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본인들이 말로는 5.18 정신 수락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하면서 네. 5.18은 결국은 자기의 위에 할아버지 뻘 되는 소위 전두환 또는 노태우 이런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일 아닙니까? 네, 뭐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다 그거 담는 거 흔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계엄 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들 예. 자기가 만들고 자기들이 떠받쳤던 윤석열과 연관된 사안 때문에 개헌하자는 건데 맞닥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속내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도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개헌의 내용을 떠나서
이미 유언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됐다고 한 사항을 왜 그건 안 바꿉니까? 국민투표법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절차법은 우선 바꿔놓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개헌 합의를 그 사이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작 개헌 합의 내용을 떠나서 유언 판결된 내용을 고치자고 하는 것도 지금 소극적인 것은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명분은 없습니다. 국민한테 그걸 뭐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예. 오히려 이럴 때는 국민의힘의 중진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정치인들 또는 보수 진영 안에서도 네. 언론인이건 또는 이런 학자들이건 양심적인 분들이 이럴 때 국민의힘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만 잡을래? 헌법 위반된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거 안 고쳐. 이러니까 당신들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제는 좀 개과천선해라. 네. 그래서 절차법이라도 우선 통과시키고 나서 예. 그러면 개헌의 합의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잘 상식적으로 뭘 통한 지가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그런가요? 같은데요. 네네. 벌써 30분입니다. 네. 그래도 이건 좀 여쭤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가 제일 재밌다 뭐 이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도 제일 높아요. 어제 뭐 연명 치료와 관련해서 이거 계속 하는 게 좋을까? 중단하면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 전반을 다 살피고 있다. 단순히 이제 코스피 5천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일하고 노동하는 환경에 대해서 죽어서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등등 뭐 연명 치료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제 행정의 이 달인으로서 정말 또 섬세하고 꼼꼼하게 네. 일을 많이 추진해서 성과를 내본 사람으로서 예. 앞으로 저는 언급할 것들이 많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 우리가 지난 이제 대통령 제가 후보 비서실장 할 때 그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소하지만 소확행. 소확행이라고 예. 확실한 그런 행복을 예. 주는 그런 그 공약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탈모.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번에 또 그 탈모 예, 이야기 하지 얘기했어요.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뭐 건보 재정 예. 이거 탓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설탕세 얘기도 했잖아요. 예. 설탕 부담금. 예, 그렇죠. 설탕 부담금 예. 이런 얘기도 좀 했잖아요. 국민 건강 예, 생각해서 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연명치료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되게 뜨거운 주제인데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미뤄온 네. 법을 핑계로 이렇게 해온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 그냥 과감하게 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